2시간 전에가 아니라 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콜옵션이 대폭발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달렸고, 반면 나머지 시장들은 다들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오랜만에 연기금이 소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숏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4월에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 하나가 곧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하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이 숏을 베팅하면 지수가 거꾸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건 좀 잘못된 논리죠. 어쨌든 숏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 바로 월요일부터 풋 잔뜩 사자, 곧버스 사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시장을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의 방향성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목요일에 나스닥이 고가를 또 갱신하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금요일날 또 갭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갭상승하면 위로 한번 슈팅을 줬다가 그렇게 이제 그 콜 변동성을 잔뜩 살려놓고 하루 종일 빼는 그런 흐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보합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가 보합 출발하면서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개인들이 이 고가권에서 초반부터 주식을 엄청나게 사대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때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7천억 주식을 샀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개인이 주식을 사댄 게 아니라 시초가부터 누군가가 개인들에게 주식을 엄청나게 떠넘긴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외국인이죠. 현물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은 당연히 이제 개인들에게 넘긴 거고, 선물을 매도하니까 베이시스가 굉장히 나쁘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차익이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골고루 나오면서 개인들한테 주식 매도 폭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신호예요. 그리고 간만에 기타 법인이 2790억 주식을 매도했는데, 제가 보통 기타 법인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가권에서 어쨌든 적잖은 양이 주식이 매도로 나온다는 것은 투자 주체가 누가 됐든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그냥 다 떠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의 개인은 시장을 선도하는 개인이었다면, 최근 2월에서 3월 사이의 개인은 수동적인 매매, 그러니까 밀리면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시장 변동성이 너무 죽어버리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4월 들어서 지수가 솔솔 올라오니까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처럼 은근슬쩍 주식을 떠넘긴 것에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초반부터 외국인은 선물을 3천억가량 매도하면서 베이시스를 무려 1.4포인트 마이너스로 넘게 좀 찍어 눌렀는데, 사실 진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전장만큼은 오히려 변동성이 오르면서 불안감을 키웠죠. 그래도 430권을 깨려고 하면 반등이 나오면서 12시 이후에는 조금만 반등이 나오는데도 변동성이 확 줄어들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주를 놓고 보면 이번 주 월요일날 등가격 425 양합이 그 14.4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등가 432.52 양합이 14.87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스트레드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변동성 매도 포지션들, 스트레드니, 레이쇼니, 스트랭글이니 다 터진 한 주였다. 특히 이제 스트랭글 같은 경우나 레이쇼는 많이 터졌죠. 자, 이 두 가지 힌트, 즉 외국인이 숏 포지션과 변동성을 한 주 내내 살린 것을 놓고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분명 버거워한다는 것이고, 아직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폭락 같은 것도 쉽게 안 나온다. 그렇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은 확실하게 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단에서는 더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가 더 가는 것은 이제 버거워 보인다. 물론 해외 시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숏을 막 쌓아서 밀고 할 때는 아니지만, 저는 커브콜, 롤링업 하지 않고 더 외가격 콜옵션에 매도를 조금씩 쌓을 계획입니다. 물론 장 마감 때는 외국인이 장중 대량 매도했던 주식을 순매수로 2,700억 매수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전일 마감한 한국물 ETF는 이머징 ETF인 EEM이나 또 일본 ETF인 EWJ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마이너스 0.6%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 가격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곧버스를 산다든지 숏을 제대로 쌓는다든지 이런 건 언제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은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은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콜옵션이 장중에 400% 이상 올랐어요. 유럽 옵션은 유러피언 옵션이라 해서 만기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 동시효과 끝나고 이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어메리칸 옵션처럼 결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만기 결제가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지수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콜옵션 행사가 뭐 15,250포인트 같은 거 거의 휴지였거든요. 한 28포인트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거 조금 주워 담았다면 사흘 만에 10배가 나는 셈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투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만기일 앞두고 지나친 횡보를 할 경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엔 양매도. 하지만 굳이 방향성이 나온다면 기존 방향,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승이었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풋은 최소한 쳐다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무슨 카지노의 그 바카라 게임 마냥 카드에 그 뭐 검은 동그라미가 뭐 연속으로 나오든지 뭐 흰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붙이는 것에 베팅하는 그런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이게 설명이 가능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옵션 만기는 시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감마 이펙트, 그러니까 매도자들한테는 공포, 매수자들한테는 기대가 있는 일인데요. 유럽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지난 3월 8일 월요일부터 지난 4월 6일까지 스트레이트로 시장을 당겼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월 6일 날 콜옵션이 난리가 납니다. 특히 이제 4월 5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4월 6일은 옵션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더 당기는 게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인 14일까지 한 주 내내 시장에 아주 껌딱지로 붙였죠. 그러면서 콜옵션을 열토막을 내버려요. 아마 만기가 아니라면 4월 14일 수요일 이후에 시장은 음봉으로 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 시장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전에 콜옵션을 저렇게 싸게 매입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유럽 주식에 투자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은 당장 주식을 사는 대신에 대량의 콜옵션을 수요일에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나스닥이 폭등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죠? 결국 콜 매도자들은 항복선언을 하고 만기 하루 앞두고 급격하게 해지를 하면서 지수를 당겼고요. 그럴수록 또 해지가 들어와서 주식이 폭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하나의 거대한 매수 흐름이 이제 3분의 2 지점에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슈팅 아니면 분산인데 독일 5월물 옵션이 변동성이 떠버렸죠.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은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패턴들은 좀 봐야 좀 시장이 전체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독일이 바로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계속 글로벌 채권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뜨거워했습니다. 독일 국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다행히 유럽 채권들 다시 도루묵 갔어요. 물론 미국 국채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독일 국채예요. 지금 보면 독일 국채 금리가 가장 낮고 그 다음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순이죠. 그런데 유로존이 지금 다 PEPP 프로그램 묶여 있거든요. 결국에 독일이 다 총대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증시가 저렇게 달리기 시작한다면 저걸 쿨다운하기 위해서라도 독일 국채가 저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독일 국채에 대해서 숏을 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아이디어와 근거는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독일 국채가 아직도 마이너스 0.258%라는 게 날 패줘 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마이너스 1.44% 조정을 보였는데 목요일은 좀 과한 상승이었죠. 기름도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선물과는 달리 옵션은 전일이 양봉을 싹 아래로 까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 금은 유럽 세션 초반에 강하게 달려서 1780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져서 전반적으로 그냥 상품 시장 분위기가
목요일에 과한 액션이 정리되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하게 눌렸던 파운더가 반등했고 나머지는 그냥 조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본장 오픈 1시간 전에 건축 승인과 주택 착공 지표가 발표됐죠. 그냥 계속 증가 중입니다. 분명 경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도 따뜻해져서 집을 져야겠다는 그런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근데 후행 지표죠. 그래서 시장에 별 영향은 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장 시작 전에는 워낙 유럽 세션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이 고르게 오르면서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엄청난 매도 폭탄을 맞아버렸죠. 근데 이내 회복하고 새벽 3시까지 지긋지긋한 수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새벽 3시 이후로 대형주가 오르면서 S&P가 또 고가를 갱신했는데 본장 마감 10분을 남겨놓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서 결국 그냥 시장은 강보합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변동성이 하락을 했긴 했지만 새벽 3시 이후로 S&P가 추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도 시장이 오르면 변동성이 오를 수 있다는 구간에 도달한 것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기가 끝나서 5월물이 거래될 텐데 다음 주부터 위로 급한 상승이 나오면 변동성이 튈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점진적인 기간 조정이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 변동성이 빠지거나 횡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굵직한 종목들 실적 발표되거든요. 이번 주에는 주로 금융주였다면 다음 주에는 주로 올드 이코노미가 실적 발표하고 마지막 주는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실적 시즌이 다 끝나면 뭐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실적 장세의 페이지 1이 끝나는 건데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는 시장이 쉬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셀인 메이, 그러니까 5월에 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다들 셀인 메이를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라는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도 셀인 메이에 동감을 합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했는데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 후드려 맞았거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을 다 보면 다들 이익 실현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장세 페이지 1은 나오는 족족 얻어맞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파페치를 제외한 빌황 주식들 이번 주로 대강 바닥을 친 것 같아요. GSX 테크헤듀 6%대 상승했고 제가 개별 종목 분석을 하지 않지만 그 GSX 테크헤듀랑 그 BIP 샵은 비록 그 중국 주식일 망정 저는 제일 업사이드가 크지 않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과연 언제 어떤 전략으로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쭉 돌려보면 대부분의 EM들은 상당히 눌려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선진시장, 특히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올라와 있고 한국과 대만도 그렇죠. 그런데 이들 주식이 바로 뚝 하고 부러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분산 국면이 나와야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선진시장일수록 분산 국면이 더 잘 드러나죠. 지난 4월 14일 수요일이 그 S&P 음봉을 저는 두 번째 음봉으로 카운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또 오른다면 다음 주에는 5주 연속 주봉 양봉이 나오게 되죠. S&P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바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 초에는 올랐다가 주 중반 이후로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숏배팅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예측을 한다면 화요일 오후장 이후가 숏 포지션을 잡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잡는 숏 포지션도 보초병을 보내는 수준으로 잡아야지 본대를 다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마지막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숏을 쌓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이야기하면 코스피 변동성 다음 주에는 방향성이 어디가 됐든 저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풋옵션도 한번 크게 뜬다 하더라도 장중 작은 반등 나오면 와장창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콜옵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옵션 매수 포지션 오버나이트 하지 말고 적극적인 변동성 매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 잔존일이 많으니까 늘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주가 지났는데 쉐린이 불러서 소감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쉐린.
델타원.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투자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야, 셰리나 홍보해줘서 고맙다. 즐거운 안주 되세요.